기분 좋은 에너지가 가득한 정경의 클래식 2부.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의 명사들을 모시고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수요 초대석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모신 초대 손님, 제가 정말 만나고 싶었던 분입니다. 한국국제예술학교를 설립해 교육자로, 그리고 연주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지휘자로, 또 피아니스트로 변신하면서 다양한 또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열정 넘치는 지휘자 조정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같은 공간에 있긴 하는데 이렇게 마주치기가 쉽지가 않죠. 아유, 그렇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네. 정말 가까이서 뵈니까 네. 너무 멋지시고 미남이시고 이게 더 자주 뵈야 되는데 이게 기회가 아닙니다. 저는 요즘에 말갈족 닮았다는 소리 듣고 있습니다. 어우. 아니 오늘 헤어스타일이 약간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를 제가 길게 못 길러가지고 아.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짧게 자르냐 얘기를 하는데 여름이면 더 짧게 자르는 것 같습니다. 이상합니까? 아니요. 잘 어울리시는데 그 말갈조각진 안 하시고요. 발음이 안 돼. 말갈조. 두 번 죽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지휘자님은 너무 스타일이 정말 누가 봐도 지휘자님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이신 거죠? 물론이죠. 자, 지난 3월에 오페라 지휘하셨죠? 네네. 예, 어떤 작품이었습니까?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네. 시즌 개막작으로 글룩이라는 작곡가의 네. 그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제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라는 작품인데 네. 한국에서 이제 많이 공연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유명한 주인공의 아리아도 있고 또 정령들의 춤이라는 유명한 발레 음악도 있고, 그래서 또 이제 대구 오페라 하우스가 무대라든지 또 오케스트라, 합창단 등 제반 시설이 국내에서 상당히 잘 돼 있는 정말 좋은 극장이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좋은 공연을 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 우리 정각균 관장님이 또 우리 수요초대석 네. 출연하셔가지고 대구 오페라 하우스 자랑 엄청 하고 하셨어요. 근데 작품들을 이제 아웃바운드로 해외에도 수출도 하고 네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각균 관장님하고 또 내년에 또 해외 공연에서 또 이 오르페우스 에우리디체를 같이 또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휘자 조정현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지휘과를 졸업하고 신시애니티 음악대학원 지휘과 석사와 오페라 전문 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조정현은 2015년 제6회 블루 다뉴브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 우승했습니다. 국내 유수의 교향악단을 지휘하고 많은 오페라단과 함께 공연하였으며 오페라 피가로 결혼, 돈조반니, 마수피리, 세비야의 히발사, 리골레토, 트라비아타, 보엠, 토스카, 잔니스키키, 투란도트, 카르멜의 수녀들의 대화 등 50여 편의 오페라를 지휘했습니다. 신시애니티 음대 겸임교수를 역임했고요. 현재 한국국제예술학교 이사장과 음악감독, 여수 심포니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정경희 클래식 수요 초대석 지휘자 조정현의 클래식 음악과 함께온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방송 소감이나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다가오는 9월에도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시작이 오스트리아 빈 맞습니까? 네네. 이번에 오스트리아 빈을 시작으로 유럽 각지의 오케스트라와 모차르트 교향곡 전곡 사이클을 제가 완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총 기간은 몇 년 정도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향곡이 40개가 넘기 때문에 네. 한 10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와, 정말 대형 프로젝트네요. 네네. 오스트리아 빈의 오케스트라부터 유럽 각지 오케스트라와 모차르트 교향곡 전곡을 완주한다.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셨습니까? 이제 모차르트라는 작곡가는 모든 지휘자들이나 연주자들에게 순수한 음악의 그런 정제된 음악으로서 항상 도전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고, 또 이제 연주해 보지 않은 또 초기의 교향곡들이나 이런 것도 워낙 음악 신동이다 보니까 이런 작품들이 어렸을 때 작품들이나 또 말년의 작품들이나 다 변함없이 그런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작곡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 같은 연주자들에게는 항상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작곡가인데, 이번에
협주곡들과 또 교향곡들 전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생겨서 또 감사하게도 제가 지휘자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한국국제예술학교도 설립하셨습니다. 네. 어떤 학교입니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국제예술학교는 2022년에 네. 저하고 제 아내 바이올리니스트 남카라가 같이 설립한 학교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음악가로서 이제 가르치고 연주하면서 이런 학생들이 또 연주자들이 에게 조금 필수적으로 또 이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음악 커리큘럼을 집중적으로 많이 저희가 편성을 했고 또 아무래도 음악하는 학생들에게 또 자연적인 그런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산속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자연 친화적인 환경과 또 국내에서 정상급 최고의 교수진들을 모셔서 실기 지도를 받게 하고 또 음악 학교에 어울리는 걸맞는 좋은 시설을 저희가 준비해서 2년 전부터 이제 열심히 설립을 해서 이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한국국제예술학교 지금 이사장으로 계신데 네. 직접 수업도 해주시나요? 제가 지휘법이나 이제 음악사 같은 수업들을 가르치고요. 또 저희 학교 커리큘럼에서 예를 들어 시창청음이나 또 피아노 부전공 같은 이런 특히 시창청음 같은 경우는 이제 줄리어드 음악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시스템을 거기서 오래 또 가르치신 선생님들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또 피아노 부전공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피아노를 배우지 않는 학생들이 어떤 음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 피아노를 다루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아노 부전공 또 어떤 퍼포먼스 매니지먼트이라고 해서 또 저희 연주자의 자세나 연주를 준비하고 또 프로그램을 직접 써보는 것이라든지 이런 저희 생각했을 때 이제 젊은 음악가들이 필수적으로 배웠으면 좋겠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편성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 초등학교 4학년부터 예, 고등학교 3학년까지 네네.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죠? 그렇죠.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학교에서 기숙을 하면서 직접 연습과 또 음악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네. 그 연주자로만 활동을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가와 교육자를 병행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시행착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시행착오라기보다는 이제 즐거운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처음 시도하는 일이지만 새로운 음악가들을 저희가 돕는 일이기 때문에 도우면서 이제 상당히 모든 학교의 틀이 잡혀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즐거웠고 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데도 보람을 느끼고 또 저희가 어쨌든 원했었던 이런 어떤 음악 교육을 저희가 이상을 실현한다는 그런 보람과 그런 성취감에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공식 질문 드립니다. 오늘 지휘자로 모셨기 때문에 지휘자 조정현에게 지휘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휘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소리를 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연주자들이 더 편안하게 또 서로 들을 수 있도록 듣게끔 도와주는 그러니까 제가 막 직접 개입을 해서 어떻게 만든다기보다는 편안하게 작곡되어 있는 음악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순간에 최선의 도움을 연주자들에게 드리는 역할이죠. 돕는 역할이고 거기서 이제 저만의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해석을 그 위에 조금 장식처럼 살짝 올려놓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휘를 한다는 것은 음악을 돕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곡 뭐가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 곡으로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G단조의 1악장을 골랐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모차르트 교향곡 전곡 사이클의 첫 번째 곡으로 연주될 곡이기도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려드립니다.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G단조 K번호 551악장 몰토 알레그로
세르지오 첼레비다케가 지휘하는 미넨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G단 쪽 큐에모로 551악장 몰토 알레그로 세르지오 첼레비다케가 지휘하는 미넨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8918 쓰시는 분 조정현 씨 두 부부를 응원합니다. 재능과 실력과 인격을 두루 갖춘 아직은 젊은 두 분이 이뤄낼 국제예술학교가 기대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4830 쓰시는 분 조정현 지휘자님 평소에 좋아했는데 오늘 나오신 걸 보고 반가워서 문자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한국국제예술학교 소식을 자주 접해서 친구같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민영도님 학교나 학원과 관련된 드라마를 보면 경쟁이 치열하던데 한국국제예술학교도 인재를 많이 배출해서 문화예술계를 선도하는 교육기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5654 쓰시는 분 지금 방송 시청 중인 한국국제예술학교 학생입니다. 조정현 지휘자님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좋은 수업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잘생기셨어요. 그 수업 시간에 메시지 보내도 됩니까? 안 되죠. 아, 또 이사장님이 출연을 하시니까 또 우리 학생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님, 지휘자님이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학생 여러분 계속 즐거움해 주십시오. 수요 초대석 오늘 모신 초대선인 지휘자 조정현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떤 계기로 음악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음악은 사실 어머니가 이제 피아노를 좀 배워보겠느냐 네. 하셔서 9살 때 피아노를 시작했는데 네. 뭐 조금 늦은 편이었죠. 그랬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지휘자의 꿈을 키우게 된 계기는 중학교 때 제가 처음으로 사실 오페라라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네. 어떤 오페라였죠? 그래서 푸치니의 투란도트를 세종문화회관에서 봤는데 네. 그때 그 아무래도 투란도트 자체가 워낙 그랜드 오페라다 보니까 이제 거기 나오는 무대 장치라든지 또 투란도트 자체의 스토리가 상당히 그 보는 사람들에게 판타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멋지다. 이런 어떤 공간에서 음악가들과 같이 호흡하고 이런 연주를 하는 그런 지휘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우게 됐죠. 그런 계기가 됐고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제 열심히 오페라에 관심을 가지고 음악을 듣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교향곡이나 협주곡 같은 장르들도 열심히 듣게 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음악가의 길로 어떻게 들어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처음 9살 때 네네. 예, 권유를 해줘서 피아노를 치게 됐고 네네. 예, 그다음 이제 지휘자로 전향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특히 이제 오페라를 통해서 입문했다고 해서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 오페라를 지휘한 지휘자의 인연은 유학 시절로 또 바로 이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93년도에 그 투란도트를 지휘하셨던 분이 마크 깁슨이라는 분이신데 네. 제가 이제 미국 유학을 갔을 때 그때 신시내티 음대에서 그 지휘과 교수로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음악에 입문하게끔 만든 어떤 그 계기가 된 공연을 지휘하신 분께 이제 유학에 나가서 유학길에서 이제 사사를 받게 된 건데 아무래도 마크 깁슨 선생님은 한국까지 오셔서 지휘를 하실 정도니까 오페라에 정통하신 분이었고 또 미국에서 지휘자들을 양성하는데 상당히 명망이 높으신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깁슨 선생님께 이제 어떤 음악적인 자연스러움이라든지 리허설하는 법, 또 어떤 그 오페라에 대한 방대한 지식들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지금도 연락하시나요? 그럼요. 와. 서울대학교에서는 김덕기 교수님과 임원정 교수님 두 분께 사사를 했는데 두 분 어떤 교수님이셨나요? 말씀 좀 해주세요. 임원정 선생님은 이제 한국에서 최초로 말러와 또 브루크너 사이클을 하셨던 그러니까 작곡가 하나를 놓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처절하다고 할 정도로 깊게 탐구를 하시는 지휘자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네. 지휘자로서의 어떤 음악을 대하는 자세,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지휘자는 밤새도록 스코어와 씨름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 해주셨던 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래서 그런 진지한 음악가의 자세, 지휘자가 되는 어떤 길 이런 걸 제시해 주신 분이라면 김덕기 선생님은 국내 최고의 오페라 지휘자 중에 한 분이시고 또 이런 어학이나 또 오케스트레이션이나 이런
전문적인 지식들과 지휘 테크닉에 있어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한국 최고의 지휘자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김덕기 선생님께는 이제 지휘자의 기술적인 부분들과 또 오페라에 대한 정말 많은 부분들을 계속 배워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대에서는 김덕규 교수님과 임원정 교수님, 또 신시내티에서는 마크 깁슨, 네. 이렇게 세 분이 은사님이시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연주라는 목표를 가지고 수많은 단원들과 제각각의 악기를 하나의 소리로 아우르는 지휘자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역량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 지휘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량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돕는 역할인데 효율적으로 도우려면 이제 저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리허설을 저희가 연주 전에 하잖아요. 연습을 하는데 그 시간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 연주자들을 효율적으로 저만의 언어로 하지만 장황하지 않게 가장 효과적인 어떤 음악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꼭 불필요한 말을 할 필요 없이 정말 필요한 말을 정제된 언어로 어,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잘 들어야 되고 지휘자는 잘 듣는 훈련이 정말 중요하고 또 이 연주자들로 하여금 서로를 듣게끔 만들어주는 도와드리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지휘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지휘봉을 들고 지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하는 지휘는 그 순간에 가장 그 효율적인 동작을 함으로써 이 연주자들이 서로에게 집중해서 듣게끔 만들어드리는 도와드리는 그러니까 듣는 것 그리고 효율적인 리허설 진행 이것이 가장 지휘자로서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그 거의 뭐 교과서 같은 이야기를 지금 너무 재미없나요? 자, 아닙니다. 아니, 갑자기 훅 들어오셔서 아. 네. 지휘자로서 여러 무대를 서셨잖아요. 네. 이 질문은 참 저는 어려운 질문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가장 또 기억에 남는 무대 혹시 하나 있을까요? 어렵네요. 어렵죠. 예, 너무 많은 무대가 기억에 나실 텐데 그렇죠.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하나만 좀 꼽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추억이 깃들어 있는 무대를 하나 말씀드린다면 네, 미국에서 그 제 와이프, 제 아내 바이올리니스트 남카라가 같이 연주를 했던 오페라 공연을 꼽고 싶어요. 네, 그 플랑이라는 프란시스 플랑이라는 네네. 작곡가의 그 카르멜 회 수녀들의 대화라는 프랑스 혁명기를 다뤘던 그런 한 3시간 정도 되는 긴 오페라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피트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바이올린 연주자로 수석 연주자로 같이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그때는 사실 친구였습니다. 결혼하기 결혼하기 전이셨구나. 전에 친구였는데 네, 정말 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또 와이프랑 같이 그러니까 그 미래의 와이프와 같이 이렇게 연주를 했었고 그때 연주도 상당히 좋았었고 또 그런 이 제가 정말 좋아하던 공연이었기 때문에 그 공연이 사실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좋았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어떤 부분이 좋았나요? 제가 아무래도 좋아하는 연주자와 그 함께해서? 미래의 와이프와 함께 한 것도 좋았고 또 이제 음악이 상당히 아름다워요. 이 플랑의 이 음악이 네,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 거기에 나오는 수녀들의 대화니까 이제 이분들이 프랑스 혁명에서 이제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다가 나중에 다 순교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아름다운 음악과 비극적인 그런 희생으로 끝나는 그런 스토리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아직도 이렇게 절절하게 이렇게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모님과 함께한 연주를 베스트로 꼽으시는 우리 지휘자님 보니까 제가 판단하건대 로맨티스트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사실 이제 피아니스트로서 이제 와이프 아내의 바이올린 리사이틀에도 종종 함께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많은 연주를 하면서 또 서로에게 더 애정도 깊어지는 것 같고 제가 로맨티스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와이프한테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음악하는 남자들이 이렇게 와이프한테 잘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고생을 좀 많이 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어쨌든 예, 그 수습이 안 되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표정이 왜 굳어지지? 네, 알겠습니다. 네네.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아, 예.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금방 넘어갈 줄 알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또 다큐멘터리로 가셔서 빨리 대본대로 가야 되겠네. 끄집어 나오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곡 어떤 곡 가져오셨습니까? 두 번째 곡은 라마니노프 가져오셨네요.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예. 교향곡 2번의 3악장 아다지오 악장인데요. 네, 작년이 작곡가 탄생 150주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연주를 했었고 네, 이 보시면 좋아하시는 그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피아노 협주곡 2번하고 상당히 닮아 있어요. 네, 첫 번째 그 메인 그 테마가 클라리넷으로 연주되기도 하고 또 어떤 기승전결의 요소가 그 두 개의 작품이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 절절한 멜로디 때문에 이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꼭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선곡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마니노프 교향곡 2번 2단조 작품으로 27 3악장 아다지오를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라마니노프 교향곡 2번 2단조 작품으로 27 3악장 아다지오를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민시아님, 라마니노프 교향곡 2번 3악장이라니 너무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초희님, 좋아하는 곡이 나오니 행복이 별것인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5396 쓰시는 분, 조정현 지휘자님 연주를 감상할 때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언제 세계의 무대를 마음껏 기량을 펼치실까 기대했었는데 모차르트와 함께 넓은 세계로 가시니 기뻐요. 성공적인 연주 되기를 기도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7482님, 조정현 지휘자님 응원합니다. 지휘하는 모습도 매력적이지만 피아노 연주하는 모습도 너무 매력적이라 팬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8880 쓰시는 분, 농촌의 들녘은 푸른빛으로 넘실대며 농부들의 노고를 위로하듯 바람의 지휘를 따라 오케스트라를 연주합니다. 오늘 초대하신 조정현 지휘자님께서도 자연 친화적인 예술학교를 운영하신다는데 가르침을 받는 젊은이들에게 큰 보람을 안기시길 기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3911 쓰시는 분, 조정현 지휘자님 세계의 지휘자가 되실 거라고 굳게 믿는 분인데 이곳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 반갑습니다. 지휘자님의 삶도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시길 응원합니다. 여러 곳에서 자주 뵈었으면 소망하고 국제예술대학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기대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기분이 어떠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응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네. 지휘자 조정현이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 언제입니까? 아무래도 늦은 저녁 밤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고 또 이제 악보 공부를 한다거나 연주 준비를 한다거나 또 다른 이제 내일의 일과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이제 집에서 좀 오붓하게 휴식을 하면서 이제 그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을 가장 좋아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연주하는 시간인데 그게 대체로 저녁이니까 아무래도 아침이나 낮보다는 좀 저녁 시간을 더 좋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몇 시에 주무시고 몇 시에 일어나세요? 늦게 주무시죠? 예, 올빼미 스타일인데 네. 제가 그러니까 학교 일이나 이제 연주 준비를 하다 보면 새벽 서너 시가 훌쩍 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고 또 이제 저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 아침에 이제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또 6시쯤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다행인 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쪽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뭐 30분이라도 중간 아침에 조금 잔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보충을 하고 근데 조금 더 일찍 사실은 자야 되는데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데 이제 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런 습관이 지금 많이 몸에 배 있는 것 같아요.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 좀 체력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날씬하시고 관리를 잘하신 것 같아서 부럽습니다. 좋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열심히 더 관리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지휘자 조정현에게 도전이란 뭘까요? 도전이라
저는 그렇습니다.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사실은 도전이지 않을까요? 그 유학을 갔을 때도 그렇고 또 이 음악을 그 직업으로 택했을 때도 그렇고 또 새로운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오케스트라와 음악가들과 같이 처음 작업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새로운 작품을 연구할 때도 또 이렇게 제가 학교를 세워서 또 교육자로서 일을 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도전인 것 같아요. 또 일상에서 소소하게 예를 들어 안 가봤던 식당에 처음 가서 안 먹어본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그런 모든 것들이 도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거창한 것보다는 삶 자체가 도전은 저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이 방송이 EBS이기 때문에 네, 전국에 이제 학생들도 많이 듣고 네네. 또 우리 학부모, 부모님도 많이 듣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어린 학생과 또 청소년, 청년들에게 인생의 선배이자 또 교육자, 또 연주자로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클래식을 전공하는 그 학생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네, 뭐냐면 요즘은 사실은 음악을 접한다는 일이 상당히 손쉬워졌습니다. 예전처럼 어, 음반을 사러 그 음반을 구입하러 가지도 않고 또 음반이 심지어 없던 시기에는 연주회를 들으러 먼 길을 심지어 걸어가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특별한 노력이 없이도 그 손전화에서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제가 학창 시절에는 이렇게 연주회 하나를 보러 이렇게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관까지 힘들게 이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타고 가서 또 거기서 그 연주를 보면서 그 하나하나의 그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눈에 담고 이제 이러던 그런 것보다는 요새는 그냥 편안하게 그 전화기로 다 음악을 듣고 검색해서 다 찾아보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악을 정말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워낙 쉽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이 소중한 듣는 기회를 조금은 등한히 하지 않는가 요즘의 학생들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 저희 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예를 들어 어떤 협주곡을 공부한다고 하면 그 테이프 세대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재생을 해서 그 쭉 한 번에 들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원하는 부분들을 그냥 패스트포워드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딱 듣고 하니까 음악하는 많은 젊은 학생들이 예를 들어 전주가 그러니까 솔로가 나오기 전에 자기가 하는 악기의 솔로가 나오기 전에 전주가 한 3, 4분 정도 되는 그런 곡들은 인트로덕션이 도입부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오는 부분만 조각조각 잘라서 듣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곡이나 이런 작곡가의 철학이나 이 작품에 대해서 통째로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조금 더 음악이라는 것에 더 많이 애정을 가지고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많이 음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전보다 훨씬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막상 지금 학생들을 봤을 때는 네네. 듣는 시간은 좀 부족한 것 같다. 예. 아 알겠습니다. 저 여기서 음악 한 곡 더 들으려고 하는데요. 저 들으라고 하셔서 듣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처음 경험한 오페라 가져오셨네요. 네네. 푸치니의 오페라 푸치니의 유작으로 남은 미완성 오페라죠. 투란도트의 3막에 나오는 주인공 지금 그 3막 시점에서는 아무도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주인공 익명의 왕자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무도 잠들지 못한다. 알겠습니다. 자,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3막 중에서 아무도 잠들지 못한다. 잠들지 말라를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존 알디스 합창단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자코모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중에서 너무나 유명한 아리아죠. 아무도 잠들지 말라.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주빈 메타 지휘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존 알디스 합창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예전에 혹시 처음 보셨을 때 이거 투란도트에서 이 칼라팡 자페어 기억나세요? 예, 기억납니다. 누굽니까?
서울시 오페라 단장과 서울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신 박세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요. 첫 오페라를 박 선생님 거 보셨구나. 네네. 와, 저도 박 선생님하고 트라비아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 예, 제가 아버지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가 예, 상당히 많이 완전히 바뀐 분이요. 예, 근데 박 선생님 워낙 또 이 몸도 좋으시고 젊어 보이셔서 분장을 하니까 그렇죠. 우리한테 옛날에 영웅의 테너였는데. 정말 자기 관리가 그렇게 엄격하신 분이 드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은 또 박세원 선생님과도 인연이 있는데 제가 이제 2009년 정도에 프로로 이제 오페라 지휘자로 데뷔를 29살에 했는데 네. 그때 서울시 오페라단의 단장님이셨어요. 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프로 오페라 세계에 이제 입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분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때도 이제 상당히 연배가 많으시니까 저보다 근데 저보다 어떻게 체력적으로나 이제 몸이 정말 너무 좋으셔서 어떻게 저렇게 자기 관리를 잘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항상 제가 감사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날 그- 공연도 너무 좋았고요, 사실은. 그 서울시 오페라단에서 처음에 데뷔하신 오페라는 그럼 작품이 어떤 작품입니까? 세비야의 발사였습니다. 오, 예, 로시니였습니까? 로시니. 네. 지금 주의자님 보니까 뭐 모차르트, 로시니, 푸치니 가리질 않네요. 예, 좋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좋은 작곡가들과 이렇게 만나는 게 너무 너무 교과서적인가 봐요, 대답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아닙니다. 예. 그 방금 네슨도르마 들으셨잖아요. 네네. 네. 파바로티와 네슨도르마는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영웅적인 그런 테너와 이제 밀도 높은 소리를 내는 쪽에 어울리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또 이런 우리 전공자들의 대화가 또 나중에 나오면은 흥미로울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바로 또 대답을 해주시는군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취향이라고 네, 일단 그렇죠. 봐주시면 예. 좋겠지만 네, 워낙 이 파바로티의 연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이 네순도르마 하면 이제 마치 이 곡이 트레이드 마크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이 배역에 어울리는 어떤 테너의 영역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드라마틱한 테너들의 영역은 사실은 조금 다른 분들이 더 많이 좀 더 무거운 소리. 전문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뭐 프랑코 코렐리나 네네. 모나코나 자코민이라든지 자코민이나 이런 그렇죠. 분들. 아, 이렇게 솔직하게 또 지휘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예. 파바로티는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 역시 일단은 이제 괜찮으실 것 같아요. 마치기 5분 전에 드디어 지휘자님의 뭐랄까 이 매력을 제가 캐냈습니다. 아, 그렇죠. 돌아가신 분이니까 우리가 또 우리 세대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평가할 수 있죠. 네. 아, 그럼 제가 감히 뭐 평가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파바로티를 괜히 가져왔네요. 다음부터는 좀 무거운 테너를 가져오겠습니다. 최영도님, 겸손하고 사랑이 깊은 교육자, 사색하는 지휘자군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현님, 지휘자님은 아직 아날로그적 감성이 남아 있으신 것 같네요. 그런 감성, 특히 음악에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지휘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비디오 테이프 세대라서 요즘처럼 유튜브를 이렇게 쉽게 볼 수 없었잖아요. 네네. 그 대가들의 노래를 또 음악을 한번 들으려고 뭐 그렇죠. 선생님께 졸르고 졸라서 비디오 테이프 한번 보고 그걸 뭐 찍을 수도 없으니까 맞습니다. 눈으로 뇌에서만 저장하는 네. 그 감상의 감동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지금은 정말 검색만 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휘자 조정현의 꿈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하고 싶은 작품을 제가 하고 싶은 때에 하고 싶은 그러니까 제가 같이 함께 하고픈 음악가들과 연주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되게 추상적인 말 같은데 이거를 현실화했을 때 이 꿈을 이룬 지휘자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공연이 성사돼서 내가 원하는 작품을 원하는 오케스트라와 음악가 분들과 같이 하는 것 이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어떤 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꿈과 더불어서 제가 항상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또 제가 이제 설립한 학교가 또 제가 연주자로서 또 설립한 학교에서 교육자로서
또 학교를 통해서 또 수많은 학생들이 제가 생각했던 어떤 이상적인 그런 음악 교육을 받으면서 좋은 음악가로 성장하는 것,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제 비전이자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그 연주자로서, 교육자로서, 또 행정가로서 그야말로 모범 답안을 뿌리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모범적이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서 제가 조금 예. 제가 좀 모범적이 않은 사람이라 무슨 반성을 좀 말씀이에요. 하면서 오늘 내내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 지휘자님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반듯하시고 타의 모범이 되는. 그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엇나갔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아닙니다. 저희 EBS 교육방송이라 그렇죠. 엇나가면 안 되는데 네. 제가 오늘 지휘자님 보면서 내가 좀 더 이렇게 좀 성숙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과찬이십니다. 인터뷰 내내 했습니다. 제가 이천에 학교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예, 꼭 한번 와주시면 네.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좋을까요? 자연과 함께. 자연 속에서 이제 음악이 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저희는 자부합니다. 우리나라 어쩌면 음악 교육 이제 받은 네. 이제 수많은 학생들이 세계 곳곳에서 뭐 콩쿠르에서도 좋은 성적도 있지만 네. 극장에서도 또 활동하고 있고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음악가를 배출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휘자님처럼 그런 선진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지금 한국 교육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통해서 인성과 또 지성과 이런 실력을 갖출 수 있게끔 해주시니 정말 또 음악인으로서 모범이 되시고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멋진 비전을 품고 늘 도전하는 지휘자 조정현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휘도 교육도 뜻하시는 대로 다 이루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정경의 클래식 수요 초대석 지휘자 조정현과 함께했습니다.